인천국제공항 출국장. 2024년 9월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탑승구 앞에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미국행 비행기표를 손에 쥔 채 그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아내 경희 씨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성호 씨는 대답 대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활주로에는 거대한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너머로 한국의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61살. 미국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그는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혼란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의 정체성은 명확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거주자, 은퇴한 IT 엔지니어. 30년간 쌓아온 안정적인 삶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반 동안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살면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실험이었습니다. 미국 집을 렌트 주고 한국에서 6개월씩 살아보기. 90세가 넘은 어머니를 뵙기 위한, 그리고 치솟는 미국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30년 만에 제대로 경험한 한국은 낯설면서도 익숙했고 불편하면서도 편안했습니다. 무엇보다 그곳에서 성호 씨는 잊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비행기 놓치겠어요. 가야죠. 경희 씨의 재촉에도 성호 씨의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6개월간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 종로 광화문 인근 오피스텔에서의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남산타워와 빽빽한 아파트들. 지하철을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로움. 형님과 함께 올랐던 북한산의 맑은 공기.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에서는 월 300달러가 넘게 들던 당뇨약을 3만 원에 살 수 있었던 그 놀라움.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을 줄은 몰랐어요. 성호 씨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많이 한 말이었습니다. 1992년 미국으로 떠날 때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디지털 강국. 밤 11시에도 배달 음식을 시킬 수 있는 편리함. 걸어서 10분 거리에 대형 병원이 3곳이나 있는 의료 접근성. 하지만 더 큰 변화는 성호 씨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아침 커피, 골프, TV 시청의 반복. 미국에서는 언제부턴가 굳어버린 일상에서 벗어나 한국에서는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70대 할머니에게 서예를 배우고 등산 모임에 나가고 전통시장에서 흥정하며 장을 보고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활력을 느꼈습니다. 성호 씨,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네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가 농담처럼 던진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는 미국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일까요? 30년간 미국에서 살았지만 혈관에는 여전히 한국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도 그는 완전한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성호 씨는 심호흡을 하고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는 무거웠고 마음은 여전히 갈팡질팡했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아서도 그의 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그는 6개월 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자신의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그때도 이런 혼란을 느낄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어디가 진짜 내 집일까? 성호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옆자리의 경희 씨가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31년을 함께한 아내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성호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13시간 후면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할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단독주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텃밭의 토마토는 잘 자랐을까요? 이웃집 스미스 씨는 건강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다는 손자는 할아버지를 알아볼까요? 하지만 동시에 성호 씨는 벌써 한국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3월 29살의 박성호 씨는 김포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때는 인천공항도 없던 시절이었죠. 손에는 단돈 3,000달러와 희망찬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을 쥐고 있었습니다. 우리 잘 살 수 있을까? 비행기 안에서 아내 경희 씨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각 결혼한 젊은 부부에게 미국은 기회의 땅이면서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막막함을 성호 씨는 지금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영어는 토플 공부하며 익힌 것이 전부였고 아는 사람이라곤 대학 선배 한 명뿐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펼쳐진 광활한 프리웨이와 끝없이 이어진 차량 행렬에 압도당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처음 정착한 곳은 LA 한인타운의 작은 원룸 아파트였습니다. 월세 $600가 그들이 가진 돈의 5분의 1이었지만 그곳이 그들의 첫 미국 보금자리였습니다. 낮에는 경희 씨가 한인 마켓에서 캐셔로 일했고 성호 씨는 컴퓨터 수리점에서 시간당 $7를 받으며 일했습니다. 밤에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영어와 컴퓨터 공학을 공부했죠. 한국에서는 대기업 다녔는데 가끔 경희 씨가 한숨처럼 내뱉던 말이었습니다. 성호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의 중견 IT 기업에서 촉망받던 엔지니어였던 그가 미국에서는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이방인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근면함과 끈기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성호 씨는 3년 만에 실리콘밸리의 IT 회사에 정식 엔지니어로 취직했고 경희 씨는 부동산 라이센스를 따서 한인 고객들을 상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산타클라라의 투베드룸 아파트에서 시작한 육아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한국 같으면 친정어머니가 도와주셨을 텐데 미국에서는 모든 것을 둘이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2년 후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는 상황이 조금 나아져 있었습니다. 성호 씨의 연봉은 $80,000를 넘어섰고 그들은 프리몬트의 작은 타운하우스를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모기지에 짓눌려 살았지만 그래도 아메리칸 드림의 첫 발을 내디딘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위기도 있었습니다. 성호 씨가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았고 6개월간 실업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그때 경희 씨가 가족을 먹여 살렸죠. 부동산 중개로 번 돈으로 근근히 버티던 시절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까? 그때 처음으로 귀국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 생활에 적응한 아이들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큰아들은 학교에서 반장을 하고 있었고 딸은 피아노 콩쿠르에서 상을 받을 정도로 잘 적응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그들은 미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성호 씨는 다시 취업에 성공했고 2008년 금융위기도 무사히 넘겼습니다. 2015년에는 오렌지 카운티에 지금의 집을 샀습니다. $680,000짜리 단독주택. 앞마당에는 잔디를, 뒷마당에는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그들만의 성이었습니다. 30년. 미국에서의 세월이 어느새 한국에서 살았던 시간보다 길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완벽한 미국인이 되었고 성호 씨 부부도 이제는 영어가 더 편할 때가 많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매일 골프를 치고 한인의 모임에 나가고 가끔 라스베이거스로 여행을 다녀오는 평범한 은퇴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지? 락다운으로 집에만 갇혀있던 어느 날 성호 씨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변호사로, 딸은 뉴욕에서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었죠. 텅 빈 큰 집에 부부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90을 넘긴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코로나로 한국 가는 길이 막혀있던 시절 성호 씨는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2년 겨울 성호 씨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자마자 서둘러 잡은 일정이었죠.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형님의 전화를 받고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격리를 마치고 찾아간 서울의 요양병원. 2년 만에 뵙는 어머니는 많이 쇠약해져 계셨습니다.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정정하셨던 어머니가 이제는 거동도 불편하신 상태였습니다. 우리 둘째 왔구나. 어머니의 손은 차갑고 가늘었습니다. 성호 씨는 그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제대로 모시지 못한 죄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명절 때마다 전화로만 안부를 여쭙고 몇 년에 한 번씩 2주 정도 들르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병실에서 나온 성호 씨는 형님과 오랜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종로에서 의사로 일하며 어머니를 모셔온 형님의 얼굴에도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미국 생활은 어떠냐? 형님의 물음에 성호 씨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좋다고 하기엔 뭔가 허전했고 힘들다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을 이룬 상태였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성호 씨는 경희 씨와 긴 통화를 했습니다. 경희 씨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보, 우리 한국에 좀 오래 있다가 가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도 뵙고, 나도 친정 식구들 좀 만나고. 그때 성호 씨의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미국 집을 렌트 주고 한국에서 살아보는 것이었죠. 마침 오렌지 카운티의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월 2,800달러의 렌트가 가능하다고 부동산 에이전트가 알려왔습니다. 2,800달러면 한국에서 생활비 충분히 나오겠는데? 성호 씨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오피스텔을 렌트하는데 월 100만 원 정도, 생활비 200만 원을 쳐도 미국 돈으로 2,300달러면 충분했습니다. 오히려 돈이 남는 셈이었죠. 하지만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정들었던 집을 남에게 내주는 것도,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반응이 걱정되었습니다. 전화를 걸어 계획을 알려주니 큰아들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아이들도 이제는 각자의 가정이 있었고 1년에 한두 번 보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2023년 2월 성호 씨 부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집을 6개월 단위로 렌트 주기로 계약하고 3월부터 한국에서 생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삿짐 센터를 불러 개인 물품들을 창고에 보관하고 집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추억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 사진 좀 봐요. 애들 어렸을 때네. 경희 씨가 앨범을 들고 있었습니다. 디즈니랜드에서 찍은 가족 사진, 큰아들 대학 졸업식, 딸의 결혼식. 하나하나가 소중한 기억들이었습니다. 렌트 세입자는 인도계 가족이었습니다. IT 회사에 다니는 젊은 부부와 두 아이. 마치 30년 전 자신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집 열쇠를 건네주며 성호 씨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트렁크에는 커다란 여행 가방 4개가 실려 있었습니다. 30년 미국 생활이 가방 4개로 줄어든 셈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2023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봄 기운이 느껴지는 따뜻한 날씨였죠. 형님이 공항으로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어서 와. 오피스텔 구해놨어. 우리 아파트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야. 종로의 24평 오피스텔. 미국 집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았지만 두 사람이 지내기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지하철역이 바로 앞에 있고 대형마트와 병원이 가까워 편리했습니다. 첫날 밤 성호 씨 부부는 오피스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가득한 도시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왠지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잘 결정한 걸까요? 경희 씨의 물음에 성호 씨는 확신을 갖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생활 첫 달은 적응의 연속이었습니다. 성호 씨가 가장 먼저 놀란 것은 병원이었습니다. 당뇨약을 타러 동네 내과에 들렀는데 예약 없이도 30분 만에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치의를 만나려면 2주 전에 예약해야 했고 전문의는 한 달을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비용이었습니다. 3개월치 당뇨약과 혈당 측정 스트립, 진료비를 모두 합쳐도 5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험이 적용되어도 월 300달러는 기본이었는데 말입니다. 성호 씨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약국으로 가는 길, 성호 씨는 거리 풍경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카페, QR코드로 결제하는 식당들. 30년 전 떠났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이런 디지털 문명에 적응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카카오톡이라는 것을 깔아야 했고 배달 앱을 사용하는 법도 배워야 했습니다. 은행 업무를 보려면 인증서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지하철이나 지도 앱을 쓰는 것도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이런 것들이 오히려 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에도 치킨을 시켜 먹을 수 있고 비 오는 날은 마트 장보기를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편리함이었죠. 4월이 되자 성호 씨는 본격적으로 한국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근처 남산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운동하려면 차를 타고 20분은 가야 했는데 여기서는 걸어서 15분이면 산책로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면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형님의 소개로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등록했습니다. 월요일은 스마트폰 활용 강좌, 수요일은 역사 인문학 강의, 금요일은 요가 수업. 미국의 시니어 센터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프로그램의 질도 높았고 무엇보다 무료거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은퇴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특히 성호 씨의 미국 생활 이야기는 늘 인기였습니다. 주말이면 경희 씨와 함께 서울 곳곳을 탐방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인사동, 경복궁, 창덕궁. 관광객으로 왔을 때는 그저 스쳐 지나갔던 곳들을 이제는 천천히 음미하며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5월의 어느 날 성호 씨 부부는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광장시장의 활기찬 모습에 압도당했습니다. 빈대떡 지지는 소리, 김밥 써는 아주머니들의 손놀림, 육회를 비비는 모습까지. 미국의 깔끔한 슈퍼마켓과는 전혀 다른 생동감 넘치는 공간이었습니다. 시장 한 귀퉁이 작은 식당에서 먹은 육개장 한 그릇의 맛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 한인타운에서도 한식을 먹었지만 이런 깊은 맛은 없었습니다. 고추기름이 둥둥 떠있는 뜨거운 국물을 들이키며 성호 씨는 자신이 진짜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6월이 되자 성호 씨의 일상은 완전히 한국 리듬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아침 7시 기상, 8시 둘레길 산책, 10시 복지관 프로그램, 오후에는 형님과 차 한 잔, 저녁에는 동네 친구들과 막걸리 한 잔. 미국에서의 단조로운 일상과는 차원이 다른 활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성호 씨를 즐겁게 한 것은 문화생활이었습니다. 예술이전당에서 열리는 공연을 시니어 할인가로 관람할 수 있었고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은 무료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엄두도 못 냈던 오페라와 발레 공연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7월에 무더위가 시작됐을 때 성호 씨는 찜질방이라는 곳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형님이 데려간 동네 찜질방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신세계였습니다. 뜨거운 한증막에서 땀을 빼고 시원한 냉탕에 몸을 담그고 식혜를 마시며 낮잠을 자는 여유.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휴식 방법이었습니다. 8월이 되었을 때 성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즐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매일이 새로웠고 배울 것이 많았고 무엇보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9월이 다가오면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6개월 계약이 끝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3년 9월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한 성호 씨는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분명 30년을 살았던 곳으로 돌아왔는데 왠지 낯선 땅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프리웨이의 풍경이 새삼 다르게 보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아스팔트, 거대한 SUV들의 행렬, 드문드문 보이는 행인들. 한국의 복잡하지만 활기찬 거리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집에 도착했을 때 성호 씨는 잠시 현관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6개월 동안 인도계 가족이 살았던 집. 분명 자신의 집인데 왠지 남의 집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거실에 큰 창, 넓은 주방, 뒷마당에 텃밭.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뭔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오피스텔의 아늑함과는 다른 차가운 넓음이었다가요. 첫 주는 역시 재적응의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고요함이었습니다. 너무나 조용한 동네. 새소리와 잔디 깎는 기계 소리만 가끔 들릴 뿐 사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늘 어디선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들렸는데 말입니다. 장을 보러 가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한인 마켓까지 차로 25분. 한국에서는 걸어서 5분이면 대형마트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우유 하나 사러 가도 차를 타야 했습니다. 성호 씨는 운전대를 잡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 예약을 하는 것도 다시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당뇨약이 떨어져 가는데 주치의 예약은 3주 후에나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일 진료가 가능했는데 여기서는 약 하나 타는 것도 이렇게 복잡했습니다. 10월이 되자 아들 가족이 방문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내려온 큰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이제 막돌이 지난 손자. 성호 씨는 손자를 안으며 기쁨을 느꼈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손자와 놀아주며 성호 씨는 행복했습니다. 뒷마당에서 공놀이를 하고 그네를 태워주고 저녁에는 바비큐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는 불가능했겠죠. 하지만 일요일 저녁 아들 가족이 떠나고 나자 집은 다시 정막에 빠졌습니다. 성호 씨의 일상도 금세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고 골프 연습장에 가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골프를 치고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일상이었지만 한국에서 느꼈던 그 생동감은 없었습니다.
11월의 추수감사절 성호 씨 가족은 오랜만에 모두 모였습니다. 뉴욕에서 날아온 딸까지 합쳐온 가족이 함께했습니다. 칠면조를 굽고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분명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성호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한국이 좋으세요? 여기가 좋으세요? 성호 씨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성호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6개월의 한국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 남산 둘레길의 상쾌한 아침 공기, 시장의 활기, 형님과 나눈 막걸리.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매일이 새로웠던 그 느낌. 12월이 되면서 성호 씨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미국의 겨울은 캘리포니아라에도 을씨년스러웠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온 동네가 반짝였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경희 씨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어디론가 나갔는데 여기서는 갈 곳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도 멀리 흩어져 살고 문화생활을 즐기려면 LA까지 나가야 하고 무엇보다 대중교통이 없어 늘 성호 씨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호 씨 부부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였죠. 이번에는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어디서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미국의 안정감과 한국의 활력 사이에서, 손자와의 거리와 어머니와의 시간 사이에서, 익숙함과 새로움 사이에서 성호 씨는 갈팡질팡했습니다. 결국 성호 씨 부부는 다시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어디가 자신들의 집인지 찾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2024년 3월 그들은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한국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의 마음이 아닌 진짜 거주자의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오피스텔, 같은 동네였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작년의 신선함과 설렘 대신 이제는 현실적인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성호 씨는 더 이상 모든 것에 감탄하지 않았고 대신 하나하나 꼼꼼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봄과 여름은 작년처럼 순조롭게 지나갔습니다. 복지관 친구들과 재회했고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서예 수업에 도전했습니다. 70대 선생님께서 가르치는 한글 서예. 붓을 잡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먹을 갈고 한 글자씩 써내려가는 시간은 명상과도 같았습니다. 9월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성호 씨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미국 집에서 보낸 석 달은 확신을 더해주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집이 오히려 임시 거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성호 씨 부부는 특별한 결심을 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겨울을 경험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늘 봄에 와서 가을에 떠났으니 한국의 겨울은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1월에 한국은 혹독했습니다.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 캘리포니아의 온화한 기후에 익숙해진 성호 씨 부부에게는 고통에 가까웠습니다. 오피스텔을 나서는 것조차 큰 결심이 필요했고 두꺼운 패딩과 목도리로 온몸을 감싸도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난방비도 충격이었습니다. 관리비가 평소 2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24시간 보일러를 틀어도 따뜻하지 않은 날들. 성호 씨는 처음으로 한국 생활의 회의를 느꼈습니다. 미세먼지도 심각했습니다. 중국발 황사가 심한 날은 마스크 없이는 외출이 불가능했습니다. 목이 칼칼하고 눈이 따가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맑은 하늘이 그리웠습니다. 남산 둘레길 산책도 포기해야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설날이었습니다. 2025년 1월 29일 설날 당일. 온 나라가 가족 모임으로 들썩이는 날이었지만 성호 씨 부부는 오피스텔에 단둘이 있었습니다. 형님 댁에 초대받았지만 그것도 점심 한 끼뿐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귀성 행렬과 가족 모임 장면이 계속 나왔습니다. 성호 씨는 리모컨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채널을 돌려도 비슷한 내용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성호 씨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창문마다 불이 켜지고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오피스텔은 조용했습니다. 경희 씨가 차례상도 없이 간단히 저녁을 준비했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성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들을 이방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이 아닌 미국 사람이지만 미국 사람도 아닌 그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2월이 되면서 날씨는 조금씩 풀렸습니다. 성호 씨도 서서히 겨울 한국에 적응해 갔습니다. 실내 활동을 늘렸습니다. 찜질방이 겨울에는 더욱 좋다는 것을 발견했고 백화점 문화센터의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실내 수영장에서 하는 아쿠아로빅은 추운 겨울에도 운동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겨울 한국만의 매력도 발견했습니다. 뜨끈한 설렁탕과 갈비탕의 맛은 추운 날씨에 더욱 각별했고 바닥 난방에서 느끼는 따뜻함은 미국의 기와식 난방과는 다른 포근함이 있었습니다. 3월이 가까워오면서 성호 씨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완벽한 곳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는 한국의 장단점이, 미국에는 미국의 장단점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호 씨 부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1년을 3번으로 나누어 4개월씩 오가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봄과 가을, 미국의 여름과 겨울을 즐기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도피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좋은 점을 모두 누리며 사는 21세기형 노마드 라이프였습니다. 비록 어디에도 완전히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것도 나름의 자유라고 성호 씨는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4월 성호 씨는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공항은 집 현관문처럼 익숙해졌습니다. 1년에 3번씩 오가는 삶. 처음엔 피곤할 것 같았지만 이제는 리듬이 생겼습니다. 4개월씩 나눠 사는 새로운 방식은 예상보다 잘 맞았습니다. 한국의 춥고 미세먼지 심한 겨울은 피하고 미국의 무덥고 건조한 여름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각 나라의 가장 좋은 계절에만 머무는 사치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국 집 렌트비에서 한국 생활비를 빼고도 남는 돈으로 비행기표를 사고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에만 있을 때보다 저축이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성호 씨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61살의 나이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예와 사진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고 미국에서는 온라인으로 한국 역사 강의를 들었습니다. 두 문화를 오가며 사는 것이 오히려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경희 씨도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는 혼자 지하철을 타고 어디든 다녔고 고등학교 동창들과 정기 모임도 가졌습니다. 미국에서는 한인 여성의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를 오가는 특별한 경험이 그녀를 더 당당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손자 손녀와의 관계도 오히려 더 특별해졌습니다. 자주 못 보는 대신 만날 때마다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들, 한국 이야기들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화상통화로 한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와의 시간도 소중했습니다. 93세가 되신 어머니는 여전히 요양원에 계셨지만 성호 씨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일주일에 3번씩 찾아뵐 수 있었습니다. 비록 말씀은 거의 못하셨지만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성호 씨는 복지관에서 특별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해외 거주 경험자 모임이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등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모여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놀랍게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임에서 만난 72세 정 씨는 호주와 한국을 오가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호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유연해져야 한다고, 한 곳에 묵혀 있으면 오히려 빨리 늙는다고. 그 말이 성호 씨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성호 씨는 자신의 경험을 블로그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 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한 블로그는 예상외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교포들, 은퇴 후 해외 거주를 꿈꾸는 한국인들이 조언을 구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성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고민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고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디가 고향인지 어디가 집인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2025년 7월의 어느 날 성호 씨는 오렌지 카운티 집 뒷마당에서 바비큐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2달째, 이제 곧 다시 한국으로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경희 씨가 김치를 썰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담가온 김치를 냉동해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미국 마트에서 산 스테이크와 한국 김치의 조합.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는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노을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는 이제 한국의 노을도 그리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산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야경, 한강다리에 켜지는 불빛들도 말입니다. 성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지만 최선의 선택은 있다고. 그리고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선택이 바로 그것이라고. 두 나라를 오가며 사는 것이 때로는 피곤하고 외롭기도 하지만 그만큼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이라고 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60이 넘어서도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도할 수 있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젊음이 아닐까요? 성호 씨는 그릴 위에 고기를 뒤집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2달 후면 다시 인천공항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집인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집이고 미국도 집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짜 집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바로 그곳이 아닐까요? 성호 씨는 경희 씨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리라고. 두 나라를 오가며 매일을 새롭게 감사하며 살아가리라고.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인생 스토리였습니다.